목표 주가가 하루아침에 3분의 1 깎였습니다. 그런데 투자 의견은 매수 그대로예요. 왜인지 풀어드릴게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오늘 계좌를 보신 분들 말이 안 나오셨을 겁니다. 오늘도 오전 내내 밀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쪽에 또 사이드카가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 하나가 지금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목표 주가는 3분의 1을 깎았는데 투자 의견은 매수를 그대로 뒀거든요. 이 이상한 조합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마감부터 정확히 맞추고 가죠. 어제 코스피는 10.84% 내린 6023.66으로 마감했어요. 장중에는 5000선까지 밀렸고요. 삼성전자가 13.39%, SK하이닉스가 14.65% 하락했죠. 삼성전자의 이 낙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수치예요. 지난 3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터진 직후 이후로는 5개월 만에 가장 큰 하루 낙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미래에셋증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55만원에서 37만원으로 낮췄어요. 32.7% 하향입니다. SK하이닉스는 42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33.3% 내렸고요. 둘 다 목표가를 3분의 1씩 잘라낸 거예요. 그런데 투자 의견은 두 종목 다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첫째, 목표가를 3분의 1 깎으면서 매수를 유지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둘째, 이 국면에서 새로 부각된 배당 이야기. 셋째, 외국인이 한국을 팔고 중국을 샀다는 해석이 정말 맞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내일 컨퍼런스 콜에서 볼 것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목표 주가와 실적 전망은 서로 다른 층에 있어요. 목표 주가는 두 가지를 곱해서 나와요. 회사가 벌 것으로 보는 이익, 그리고 그 이익에 몇 배를 쳐줄 것이냐는 배수. 이번에 미래에셋이 손댄 건 이 중에 두 번째, 배수 하나뿐이었죠. 김영건 연구원은 실적 추정치는 그대로 두고 목표 배수만 낮췄다고 밝혔어요. 회사가 벌 돈에 대한 계산은 안 건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럼 배수는 왜 낮췄을까요? 목표 배수를 정할 때는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들이 지금 몇 배에 거래되는지를 잣대로 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반도체 주가가 통째로 내려앉았어요. 잣대 자체가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 삼성전자 실적 전망이 그대로여도 남들이 빠지면 목표가는 따라 깎여요. 회사가 나빠져서 목표가가 내려간 게 아니라 값을 매기는 기준자가 짧아진 거예요. 중국 이슈에 대한 판단도 함께 당겼습니다. 김연구원은 낸드 계약 가격 하향 우려로 인한 조정이 일단락됐다고 봤는데 곧바로 중국 노광기 곡산화 이슈가 이어졌다고 짚었어요. 다만 그 중국 이슈가 2028년까지의 실적 추정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실적은 그대로 두고 배수만 내린 겁니다. 매수가 유지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회사의 실체가 흔들렸다고 보지 않은 겁니다. 지금 값이 어느 수준인지도 숫자로 나왔어요. 올해 예상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이 4.5배입니다. 벌어들이는 이익의 4배 반 정도에 회사 전체가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산 대비로 보는 주가 순 자산 비율은 1.9배고요. 미래에셋은 이 수준을 절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배당 이야기입니다. 값이 크게 내리면 자연히 따라오르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배당 수익률입니다. 받는 배당금은 그대로인데 사는 값이 내려가면 투자한 돈 대비 받는 비율은 올라가니까요. 미래에셋은 삼성전자의 올해 주당 배당금을 11,716원으로 추정했어요. 이 경우 예상 배당 수익률이 5.3%까지 올라옵니다. 5.3%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아볼까요? 지금 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예요. 배당만 놓고 봐도 예금의 2배 가까운 셈입니다. 물론 주식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니 예금과 같은 물건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하고 갑니다. 다만 값이 내린 만큼 배당이라는 다른 축이 두꺼워진 건 사실이에요. 여기에 더 큰 이야기가 붙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연간 약 10조 원을 배당해왔죠. 미래에셋은 2027년부터 3년간 회사에 실제로 쌓이는 여윳돈, 잉여 현금 흐름 합계를 보수적으로 봐도 800조 원 이상으로 추정했어요. 그러면서 기본 배당 수준이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김 연구원의 표현이 이겁니다. 이제는 높아진 수익성을 주주 가치로 연결할 시점이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저께 CXMT가 상장한 날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3조 원 가까이 순 매도했어요. 그래서 시장에는 이런 해석이 돌았어요. 글로벌 자금이 한국 반도체를 줄이고 중국으로 옮겨간 것 아니냐고요. 어제 폭락의 심리적 뿌리가 사실상 이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는 큰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CXMT는 외국인이 직접 살 수 없는 주식이에요. 중국 본토 주식에 외국인이 들어가려면 후감퉁이나 적격 외국인 기관 투자자, 줄여서 QFII 제도를
거쳐야 해요. 그런데 CXMT는 아직 후감통에 편입되지 않았어요. 이르면 9월 이후에나 직접 투자가 가능해질 거라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국내 개인은 지금 이 주식을 직접 사는 게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465% 급등을 만든 건 중국 안쪽 자금입니다. 그럼 어젯판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살 수 없는 주식으로 갔을 리는 없죠. 남는 설명은 위험 자산 자체를 줄였다는 거죠. 반도체 비중을 낮추고 현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옮긴 거예요. 같은 소식을 두고 중국으로 갈아탔다로 읽는 것과 일단 발을 뺐다로 읽는 건 전혀 다릅니다. 갈아탄 돈은 돌아오기 어렵지만 발을 뺀 돈은 조건이 갖춰지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제 낙폭이 유난히 컸던 데는 따로 짚을 대목이 있어요. 대신증권 양지환 리서치 센터장은 평소대로라면 같은 소식에 이 정도까지 폭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수급 기반이 얇아진 상태에서 시장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 낙폭이 확대됐다는 진단이에요. 악재의 크기보다 시장의 체력이 문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숫자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 숫자를 보여드릴게요.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지난달만 해도 130조 원을 넘었는데 27일에는 109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50조 원을 훌쩍 넘던 코스피 하루 거래 대금도 20조에서 30조 원대로 반토막 났고요. 빚내서 투자한 규모인 신용거래융자도 한 달 사이 30조 원에서 26조 원으로 줄었고요. 받아줄 돈이 얇아진 시장에서는 같은 매도 물량도 훨씬 크게 값을 밀어냅니다. 변동성이 얼마나 심한지도 숫자로 남아있어요. 이번 달 들어 코스피 사이드카는 13번 걸렸어요. 올해 누적으로는 42번이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많은 횟수입니다. 악재 하나하나보다 이렇게 흔들리기 쉬운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는 31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을 올리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중국 기술력에 대한 전문가 판단도 정리해 드릴게요. JP모건은 시제품 수준의 장비를 소량 생산하는 것과 웨이퍼 수천 장을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대량 양산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국산 장비로 ASML 장비를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고요. 다올투자증권 고영민 연구원도 이 UV 장비를 못 쓰는 상황에서 D램 회로 선폭을 더 미세하게 만드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현재 기술 흐름에서는 사실상 추격이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실적 숫자로도 확인이 됩니다. SK하이닉스의 순이익은 1년 사이 1242% 늘었어요. 12배가 넘게 불어난 겁니다. 이익률로 보면 CXMT보다 4.4배 높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은 중국이 아직 갖지 못한 물건이고요. 값이 무너지는 동안 실체는 그대로였다는 뜻입니다. D램 가격도 짚고 가겠습니다. 김영건 연구원에 따르면 16기가비트 D램 현물 가격은 50거래일 넘게 오르면서 정고점을 넘어섰어요. 2달 넘게 쉬지 않고 오른 거예요. 주가가 무너지는 동안 물건값은 반대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뜻이죠. 다만 내년 메모리 평균 판매 가격은 상승세는 이어가되 오름폭이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건 그대로 안고 가야 할 부분이고요. 내일 컨퍼런스 콜에서 볼 것도 미래에셋이 4가지로 짚었습니다. 첫째, 장기 공급 계약의 체결 조건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둘째, 메모리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지는지 여부. 셋째, HBM 출하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넷째, 이사회가 자사주 매입을 결의하는지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 4가지를 들으시면 됩니다. 숫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이걸 다 알고 나서도 계좌 앞에서는 손이 안 움직이죠. 목표가와 배수의 차이를 아는 것과 내 평단에서 무엇을 할지 정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니까요. 평단이 위에 있는 분과 아직 안 사신 분은 같은 뉴스를 봐도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버핏이 남긴 첫 번째 원칙이 돈을 잃지 말아예요. 값을 맞추기 전에 기준부터 세우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요즘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고점에 물려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삼성전자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2 질문이 정말 매일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료로 직접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자료는 삼성전자 고점 물리신 분들을 위한 회복 로드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손실보다 더 힘든 건 방향을 잃는 순간이거든요. 조금만 반등하면 팔아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 추가 매수 시점인가. 매일 같은 고민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보다 내 감정에 끌려가게 되는 패턴이 만들어져요.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매일 계좌를 열어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정리하시면 딱 최악의 지점에서 정리하시는 결과가 만들어지거든요.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무작정 버티기만 하시면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료
자료에는 단순히 버티세요, 오를 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담아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반대로 이런 신호가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 순간까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그려놓으신 분들이랑 그냥 매일 가격만 보시는 분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손실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께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자료는 다음 순환매 후보군 리스트예요. 요즘 시장은 한 업종만 계속 오르는 그림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쉬면 다른 업종으로, 그 업종이 쉬면 또 새로운 테마로 자금이 계속 이동하는 흐름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어제까지 반도체가 강했는데 오늘은 조선이 오르고 내일은 또 방산이 오르는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걸 뒤늦게 알고 따라 들어가면 이미 고점 구간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는 업종과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 후보군들을 따로 정리했어요. 어떤 업종이 자금 유입 초기 신호를 보이는지, 어떤 테마가 이제 막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구간인지, 그리고 어떤 업종은 이미 고점 부근이라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큰 그림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따라 사시라는 자료는 아니에요. 다만 시장의 큰 흐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앞으로 어떤 분야를 계속 체크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전에 보내드렸던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것도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15년 동안 매일 작성하고 있는 시나리오 매매 일지인데요. 상승, 조정, 횡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 시나리오별 대응을 짜뒀습니다. 매일 아침 보시면 그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자가 진단 시트인데요. 평단, 비중, 멘탈 상태를 입력하시면 1분 만에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입니다. 자기 상태를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거든요.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 흐름 공유방 입장 안내도 도와드립니다. 솔직히 자료는 한번 받아보는 걸로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시장은 매일 바뀌잖아요. 갑자기 굵직한 이슈가 나오거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때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로 기준을 만들고 공유방에서는 그 기준을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댓글로 삼성전자 외 종목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20분만 선정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까지 무료로 진단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종목을 따라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만 제대로 세워져도 작은 변동에 흔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결정을 내릴 때도 훨씬 편안해지는 순간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짧은 인사 하나면 충분해요. 그 응원 덕분에 채널을 계속 키워갈 수 있고요.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구조입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둘째,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셋째,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자료를 신청해주세요. 신청 완료하시면 자료와 함께 무료 흐름 공유방 안내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서 돈을 받고 파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자인지 아닌지 확인 후 자료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오늘 내용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3분의 1이 깎였지만 실적 추정치는 그대로 했어요. 깎인 건 값을 매기는 잣대였지 회사가 벌 돈이 아니었습니다. 값이 내린 만큼 배당 매력은 커져서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5.3%까지 올라왔고요. 외국인이 한국 팔고 중국 샀다는 해석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CXMT는 외국인이 직접 살 수 없는 주식이니까요. 문제는 갈아탄 게 아니라 얇아진 수급이었습니다. 내일 7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컨퍼런스 콜에서 장기 공급 계약 조건과 HBM 출하량, 자사주 매입 결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혼자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기준 들고 계시면 돼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